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겁니다. 2021년 투자 상품 트렌드 중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희혁 상부님과 함께 영상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썼던 책 금융 영업 트렌드 중에서 3장의 첫 번째 꼭지 돈 복사의 시대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로 벼락거지 올해 좀 많이 나왔던 단어인데요. 상무님 어떠세요? 올해를 돌아보면 2021년 투자 상품들 중에 가장 큰 이슈는 이것이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거에 관심 있냐에 따라 틀리긴 하겠지만 뭐 코인도 있고 콩모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제일 2021년을 흔들었던 거는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고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의 그 비중은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비중이 일반인 중에 주식 투자한 사람의 비중이 엄청나게 좀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2015년 기준으로 한 470만 명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에. 470만. 네. 생각보다 작네요. 네. 전체 5천만 중에 470만. 그러니까 5, 6년 전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는 910만 명이에요. 오, 더블했네. 더블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어디 카페를 가든 다 테슬라 얘기하고 카카오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아니 진짜 그저께 제가 골프 라운딩을 갔는데 진짜 이동하는데 다 셋 다 키움 열고 뭐 미래에셋 열고 뭐 삼성 열어가지고 뭐 어쩌고 이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저변이 넓어졌다. 결국 더블이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변화 주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을까요? 사실은 뭐 10년 전, 15년 전에도 뭐 경제활동하는 분들은 주식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갈까요? 우선은 사실 특히 투자 자산을 이끄는 사실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투자 자산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은 결국은 상승에 대한 기대예요. 내가 이걸 투자를 했을 때 오를 것이다. 특히 이제 작년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도 주식시장 좋았지만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직후에 되게 급강화했다가 되게 그 이후에 급상승했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되게 대표적인 주식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던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보면 한 2배 정도 올랐고 우리 이제 백신만은 이제 모더나라고 하는 그 제약주 같은 경우 한 4배 정도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그때 그거 나 관심 있었는데. 그러니까 항상 관심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오르는 주식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 된다. 왜냐면 카카오는 맨날 쓰잖아요.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한 희망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주식장으로 좀 끌어당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생활 밀접한 특히 카카오 같이 생활 속에서 누구나 아는 회사가 뜨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접하면서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나도 좀 주식을 해봐야지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맞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정보가 발달하니까 테슬라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워낙에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그렇죠. 이목을 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도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 해외 주식 시장은 되게 이제 돈 되는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은 사실 거의 거래 수수료가 없어요. 거의 다 무료예요. 거의 다 무료고 이제 물론 이제 신용 대출해가지고 이제 그걸 좀 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근데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처음보다는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조금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좀 많이 민 부분들이 있고요. 하고 또 이제 하나 획기적으로 도입했던 게 소수점 투자라고 해서 그거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들은 사실 되게 금액이 큰 게 많지 않습니까? 분할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되게 크기 때문에 한 주 하나 사기도 되게 부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소수점 제가 듣기로는 6번째 단위까지 이제 나눠서 내가 분할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저변이 넓어진 거죠. 내가 요거 갖고 조금씩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들이 많이 발달해서 투자를 했다고 보고 참고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투자했던 이제 해외 주식을 좀 꼽아보자면 네. 말씀하신 테슬라, 네. 우리 핸드폰 쓰는 애플, 하고 이제 반도체 대만 쪽에 있는 TSMC, 네, TSMC. 하고 이제 알파벳, 구글 네. 같은 그런 주식들이 많이 투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사실 팬데믹 이후에 급 하락했다가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 팬데믹 때문에 어떤 뭐 비대면 결국 이제 이어지는 단어는 기승전 4차 혁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미국 증시도 이렇게 뜨겁게 간다고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우선은 팬데믹이 오고 나서 제일 떴던 기업들을 보니까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식이 많이 뜨긴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좀 더 각광을 받았던 거는 소위 말하는 스테이 앳 홈, 집에서 아하. 뭔가 이제 원거리, Stay at home. 원격, 예. 그러니까 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예. 뭐 우리 많이 활용하는 줌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 그것도 굉장히 많이 뭐 텔라닥처럼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각광받았고 뭐 최근 근데 소위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뭐 애플, 구글, 테슬라 이제 그런 나스닥 대형주들도 이제 계속 좋았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필요한데 현재 장세는 가장 큰 거는 사실 유동성이다. 왜냐? 유동성이다. 어쨌든 기억하시겠지만 팬데믹 터지고 나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 네, 참 그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이제 뭐 여러 번의 금융위기가 있었어.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막 여러 유동성을 투자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처음 있던 일이다 보니까 막 되게 미숙하고 되게 늦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거의 짠 것처럼 팬데믹 터지자마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책들을 빠르게 막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상태고 2019년만 해도 시중에 풀린 게 2.2조 달러 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풀린 것도 한 1.9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좀 풀려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사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소비하지 않으면 어딘가로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자산에 대한 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의 시장의 좀 업사이드는 그쪽에 조금 포커스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4차 산업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말씀하셨던 스테이 앳 홈 뭐 그런 분야들 그런 테마들이 뜨지만 근원적인 이유는 유동성에 맞습니다. 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투자상품 트렌드 2021년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를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다. 투자 인구가 많아졌다. 이런 게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아니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 관련 대행인분들이 어쨌든 전반적인 뭐 금융 상황, 투자 상황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투자 관련 대행인분들한테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적으로 봤을 때 이제 펀드라는 상품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보가 돼 있는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수익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폭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안내하거나 혹은 그거를 직접 뭔가 안내하기가 좀 어려우면 랩 같은 상품도 많죠. 이게 안내하고 수익을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외 쪽으로 특화되는 상품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펀드뿐만 아니라 랩이나 뭐 이런 상품까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 쪽도 투자인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용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